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좀 많이 부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배터리 소재랑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글로벌 보조금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량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작년 1분기랑 올해 1분기를 비교했을 때 LG에너지 솔루션은 2배 늘었고요. SK이노베이션도 2배 늘었습니다. 삼성 SDI도 좀 늘었죠. 그치만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좀 많이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령 CATL을 보면 거의 4배가량 늘어서 올해 독보적으로 지금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BYD 같은 경우도 3배가량 오르면서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보다 앞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배터리 공급량 순위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업체들이 왜 이렇게 중국에 밀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순위권에서 많이 멀어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실적을 종합해 봐도 매출은 22조 원이지만 영업이익은 3,5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경쟁력 평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한국, 중국, 일본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세 나라를 중점으로 비교를 해보면 가격 경쟁력이랑 소재에서는 중국이 앞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소재는 중국. 그치만 품질에서는 일본이 앞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좀 앞서죠.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공급량이 줄었는데, 그 부분을 가격 경쟁력과 소재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소재는 많이 좀 차이가 나죠, 중국이랑.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재랑 원재료를 중국에 많이 의존합니다. 중국에 의존합니다. 뒤에 페이지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뒤에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4대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인데, 이 소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독보적으로 앞섭니다. 일본도 잘하고 있습니다. 양극재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많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음극재에서는 엄청 차이가 나죠. 거의 8배 가량 차이가 나고, 다른 곳에서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 뭐 세계 1등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 기사는 많이 났었는데, 실제적으로 까보면 알맹이가 빠져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1등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등이 일시적인 1등이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소재랑 원재료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배터리 점유율을 가져가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밸류체인에서 중국 소재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강합니다.
양극재 1kg를 생산할 때 중국이 14달러를 가져가는데 한국은 6달러밖에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도 6달러밖에 못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중국이 소재랑 원재료에서 되게 강하니까 양극재를 1kg 생산할 때 가져가는 파이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 주요 원자재의 중국에 수입하는 의존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해마다 가면 갈수록 수산화 리튬이나 산화 코발트, 황산 망간 모두 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죠. 2020년 황산 망간 같은 경우는 90%가 넘고 산화 코발트도 84%, 수산화 리튬도 80%가 넘습니다. 그냥 거의 원자재 모두는 그냥 중국에서 다 수입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중국이 만약에 이러한 원자재를 이용해서 자원을 무기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미중 갈등하면서 중국이 그, 무기로 쓰는 갑자기 원자재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아시다시피 중국이 되게 자원을 무기화도 많이 하는 나라인데 만약에 이거를 무기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볼 거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재 수급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중국은 한국, 일본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원자재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그치만 중국은 부존 자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죠. 부존 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도 해외 자원 개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지배력도 계속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원재료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자원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보시면 간펑 리튬, 텐치 리튬 모두 다 중국 회사에 이렇게 원자재 의존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무기화한다면 세 업체 모두 타격을 입을 거는 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칠레에 이렇게 공급처를 확대하고 있고 뒤에 보시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는 원자재 관련돼서 되게 투자를 잘하는 회사죠. 니켈도 호주에 지분을 인수했고 리튬도 아르헨티나에 인수를 했죠. 그리고 광량에 같은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난 건데 광년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2023년을 목표로 해서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흑연 같은 경우도 중국산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췄다. 그러면서 포스코도 되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그래서 원재료 확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면 철광석 있잖아요. 철광석 가격이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현대제철이랑 포스코를 비교했을 때 현대제철에 대비해서 포스코의 영업 실적 같은 게 확실히 더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제철은 원재료 관련된 투자가 거의 없었고 거의 미미했죠. 그렇지만 포스코는 원재료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럴 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한 투자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글로벌 보조금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35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 독일, 영국은 심지어 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아예 금지한다. 그치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독일이나 일본은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독일은 매년 증액하고 있고 일본도 증액 예정입니다. 원재료도 밀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한 정책도 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투자할 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도 계속 캐치업 하면서 저는 네,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준비할 거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많이 감소했는데 이거 왜 감소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랑 또 최근의 기사 중에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